자, 여기 지금 F라는 이름의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에 숫자 1을 집어 넣었더니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1이 나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봤는데요. 2가 들어갔을 때는 1이 나왔고 3이 들어갔을 때는 2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건데요. 먼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지었으므로 1, 2, 3, 다시 말해서 먼저 들어간 1, 2, 3이라는 숫자들과 그에서 결과로 나온 1, 1, 2라는 숫자들을 구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들어가는 숫자들과 선택을 받는 집단을 먼저 선택합니다. 제가 먼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쪽을 x, 즉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요. 선택을 받는 집합을 y, 공역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것을 대응 관계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들이 있고요. 여기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의역에 해당하는 것을 노란색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1은 1과 대응됐고 2를 집어넣었을 때도 1이 나왔고 3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습니다. 아직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지금과 같이 주어진 이 상황을 다시 말해서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왔고 2 집어넣었을 때도 1 나왔고 3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왔다는 것을 대응 관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것들을 표시합니다. 정의역에 있는 것을 x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 x가 1일 때 그때 y는 1이었다 라고 쓰면 되고요. x가 2일 때 그때 y는 1이었다. x가 3일 때 그때 y는 2였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x는 몇, y는 몇 이라고 쓰는 것이 번거로워서 결국 우리는 어떤 표기법을 선택했냐? 괄호 열고 먼저 x값 써주고 쉼표 써주고 y값 써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얘는 2,1이라고 쓰면 되고요. 얘는 3,2라고 쓰면 되겠네요. 우리는 이 기호를요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순서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두 숫자의 값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 이거죠. 2,1이 의미하는 점과 순서가 바뀐 1,2 1,2라는 점은 절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서 쌍의 의미입니다. 자, 저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처음에 1이 들어갔을 때 1 나왔고 2가 들어갔을 때 1 나왔고 3이 들어갔을 때 2가 나왔다는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역에 있는 원소들 x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에 대응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라는 이름의 함수에 의해서 정역 x에 있는 원소들이 y에 대응하고 있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y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공역 중에 1하고 2는 선택을 받았죠. 그 아이들은 따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함수 fx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자,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냥 x,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x-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fx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죠? 다시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식이 어떻게 생겨 있나 알기도 전에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실을 f라는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기법,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기법, 여기 나오는 이 대응 관계 f1은 1이다.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선생님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f라는 함수에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왔다? 1 나왔고요. f라는 함수에 3을 대입했을 때는 2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1,1이라고 썼던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1이라고 쓰는 것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1, f1 맞죠? 물론 f1이 1이니까 1, 1, 아니 2죠. 2, f2 3, f3이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점이 곧 그래프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1이 나왔고 2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왔고 3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점 3개 보이시죠? 정역의 원소가 몇 개였습니까? 3개죠. 그러면 함수값도 몇 개예요? 결국은 각각의 함수값이니까 각각 3개를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1일 때도 함수값 1이고 2일 때도 함수값이 1이고 3일 때는 함수값이 2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이 연두색 점의 의미는 뭐냐? 여기 x가 1일 때 그때 y값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하나만 가지고도 x값이 얼마인지 y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파란색 세모점을 얘기를 해볼까요? 얘는 x좌표가 얼마? 여기 2네요. y좌표는 1이고요. 그러면 x가 2일 때 그때 y는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쓸 수 있고 2,1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2,f2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그때 y값이 2 나왔기 때문에 역시 3,f3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죠.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집합인데요.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점의 형태로 찍히는 것이 아니고 선의 형태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선의 형태로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칠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럼 정의역을 1에서 3까지 잡았어요. 자, 그러면 1에서 3까지가 그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때의 값들 쭉 올라가서 2점, 또 쭉 올라가서 2점. 그 점을 찍어줘야겠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y값들이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연두색이 정의역이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자, 이 점 하나가 x값 y값이죠. 이 점 하나가 x값 y값이고 이 점 하나가 x값 y값이에요. 그럼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y값의 범위는 어떻게 찾아질까에 대한 것이 바로 치역의 범위입니다. 정의역의 범위를 1부터 3까지만 잡아주겠다는 건 이쪽 이만큼의 그림은 이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남는 그래프에 남는 부위 자체도 부분 자체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요 연두색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 y 값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와 y 값이 가장 클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역시 치역의 범위를 설정해 줄 것인데 그것은
여기 위에 존재하는 점들의 높이가 바로 y 값이죠. 그래서 여기 그려진 이 그림에서 가장 낮은 높이에 있는 그 점과 가장 높은 점에 있는 점 그 사이가 바로 뭐의 범위가 될 것이다? 치역의 범위가 될 것이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역과 치역이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함수를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수 집합 g는 자 일단 x, fx 값들을 모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정역의 원소들은 정역에서 그 다음에 함수 값들은 어디서? 공역 y에서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이 점들의 집합이 바로 어디? 여기에 찍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연두색을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노란색은 우리가 치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연두색, 요 연두색이 바로 뭐가 된다? 그래프가 됩니다.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우리는 함수의 상등이라고 말합니다. 함수가 같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함수가 겉으로 보기에 식이 같다 하더라도 정의역이 다르면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정의역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똑같은 식을 써놓고 이번에는 x의 정의역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해놓고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위에 있는 함수와 아래에 있는 함수가 같습니까? 같지 않죠. 이와 같이 정의역과 공역은 두 함수가 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함수가 같을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각 원소의 함수값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자,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자, 두 함수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함수값은 이렇게 쓰면 되죠. fx, 그렇죠? 정의역의 값이 집어넣은 그 결과 값입니다. 그 다음에 gx, 이것이 모두 같아야 하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될 부분이 바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말은 식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을 해서 그것으로 부족하고요. 그것에 더 나아가서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각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우리는 두 함수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fx는 절대값 x라고 나와 있고 gx는 x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소는 마이너스 1과 0, 1, 3개뿐이죠. 그 대응 관계를 그려보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도 1로 가죠. 이번엔 g라는 함수를 해볼까요? x제곱이니까요. 역시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갑니다. 어때요?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같습니다. f와 g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마이너스 1, 0, 1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두 번째, 각 함수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은 1로, 마이너스 1은 1로, 0은 0으로, 0은 0으로, 1은 1로, 1은 1로 각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값이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식이 다른데 절대값 x라는 식과 x제곱이라는 이 식이 서로 같다고 놓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함수의 상등입니다. 식이 같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죠. 두 함수의 식이 같다 하더라도 정의역이 같지 않으면
서로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식이 같지 않더라도 정의역을 잘 조절하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에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신 문제인데 두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그러면 두 함수는 당연히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x세제곱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지렁이처럼 그려지고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정의역의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정의역을 잘 조절하면 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부터 먼저 떠올리셔야죠. 당연한 거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같다. 그럼 그건 같게 세팅하면 됩니다. 두 번째, fx와 뭐가 같다? gx가 같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우선 이 말을 길게 풀었으면 이거였습니다. 각 원소에 대응하는 모든 함수값들이 다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씁니다. fx는 x세제곱이죠. gx는 뭐예요? x. 자, 이걸 푸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오면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고요. x로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은 0까지 됩니다. 그래서 x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y는 x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바로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1, 0, 1, 2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는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면 끝날까요? 끝나지 않죠. 그렇죠? 정의역이 0 하나만 있어도 두 개는 같은 함수 될 수 있고 1만 있어도 마이너스 1만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모두 다 있어도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의역의 조건을 모두 찾으시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정의역의 원소가 0, 마이너스 1, 1이다 라고만 쓰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원소 3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승에서 8개죠. 그런데 거기에 공집합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7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수학적 정의인데요. 이것을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아요 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중학생들이 그렇게 읽는 거고요. 고등학생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같지 않으면 그 각각의 함수값도 같지 않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른 함수값에 대응한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조건 2개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거 보이시죠? 이것의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x1과 fx2이면 x1과 x2는 같다.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읽어줍니다. 함수값이 같으면 그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이더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의 함수값을 정하는 정의역의 원소는 뭐하다? 유니크하다, 유일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를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서 쓰면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자, 1대1 함수라면 여기서 1로 가는 건 참이죠. 네, 왜냐하면 정의를 쓴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의 영명제도 참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x1과 x2가 같으면 함수값도 같다.
그 얘기는 뭔가요? 읽어봐야죠. 아,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면 함수값도 하나다. 자, 모든 정의역의 원소는 단 하나의 함수값에 대응한다입니다.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에 의해서 참입니까? 위에 있는 건 1대1 함수라는 정의에 의해서 참인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함수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대1 함수를 대응 관계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표현이 되면 이것은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되는데 서로 다 달라. 같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1대1 함수라는 걸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그려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볼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들이 같은 함수값을 가지고 있죠.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봤을 때요.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있었다면 이 마이너스 1도 1로 대응하고 1도 1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이 함수가 x제곱이라면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고 그 대응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래프에서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교점이 두 개 나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지 않아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갔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1대2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이것은 1대1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느 선을 그어도 교점이 두 개 나오는 점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자, 세로선을 그는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원소에 정의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 하나의 함수값만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건 함수의 기본 성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로선으로 다 어디서 그어도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 하나에 하나 대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함수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로선을 그었는데 교점이 두 개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세로선을 여기서 그었더니 교점이 두 개 나왔다. 그러면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의 함수값을 가진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원소가 화살표 두 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로선을 어디서 가로선을 그어도 이렇게 안 만나는 부분이 생기면 1대1 함수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두 개가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조건만 추가되면 됩니다. 대응 관계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2로, 2가 1로, 3이 3으로 대응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씩만 서로 다른 원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치역이 지금 1, 2, 3이고 애초에 공역은 1, 2, 3, 4이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서 이것은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1대1 대응을 이야기할 때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유한 집합이라면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되느냐? 바로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씩만 대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1대1 함수일 때는요.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의 원소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치역과 원래의 공역이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대1 대응의 정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역은 함수가 그려지는 가로 구간을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도 계속 그려져 있고 왼쪽으로도 계속 그려져 있죠. 그 얘기는 어디서 함수값을 찾아봐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봐도. 됐죠? 그리고 어디서 세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함수의 기본 성질이라고 했죠. 하나의 정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는 반드시 하나의 함수값에 대응한다. 화살표 2개 던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가로선을 그어도 하나씩만 나오는 것은 모든 함수값 하나에 반드시 하나의 정역의 원소만 대응된다. 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1대1 함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고 치역을 찾으셔야 돼요. 이 함수 자체가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라고 정의를 됐다고 한다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 그래프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점들이 존재하는 구간,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존재하는 세로 구간이 바로 뭐다? 치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R에서 R로의 함수였다면 공역이 바로 전체 실수였다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치역 역시도 전체 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1대1 대응이다. 1대 함수를 넘어서서 1대1 대응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아까 좀 구멍이 뚫린 함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1대1 함수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역을 보니까 이 위로,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치역에서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처음에 공역을 이야기할 때 이 함수의 공역은 연두색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공역을 애초에 정할 때 빨간색을 포함해서 정해버린다고 한다면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지므로 이것은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것의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공역이 전체 실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x제곱 그래프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기는 하나 0보다 큰 쪽 부분만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이 바로 연두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쪽은 그래프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치역을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존재하는 세로 구간이니까 이 노란 구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애초에 공역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모든 실수로 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1대1 함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라고 만들어주고 싶다면 우리는 뭐만 조절하면 될까요? 바로 어디? 공역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바로 이 공역을 R이라고 하지 않고 공역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공역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치역이 노란색이야. 아,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의 구간이 같다. 이 공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공역은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미리 만듭니다. 그려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게 치역이에요. 함수값만 모은 거니까. 그래서 미리 공역을 정할 때 치역과 일치하게 정해주면 얼마든지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를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역의 원소가 정해졌을 때 공역의 원소도 똑같이 결정되는 것을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x라는 원소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똑같이 x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ix라고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x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대응관계표로 알아보면
이렇게 정역의 모든 원소들이 같은 원소로 대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는 y는 x가 있죠.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y는 x 세제곱도 이렇게 되고요. y는 x 5제곱 등등등 x의 홀수승 함수들은 다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x자 x 세제곱이나 x 5제곱이나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 1 이렇게 세 개로 정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같은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의역이 특별하게 정해지기만 한다면 항상 황등함수가 y는 x라는 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단 하나의 원소로 대응하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함수 fx는 식 없이 숫자만 딱 나오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숫자 2가 이렇게 있으면 그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x의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늘 2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이기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에만 대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것을 좀 조절해서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정의역을 조절해주면 되겠죠. 정의역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제한하거나 x가 0보다 작다라고 제한한다면 정의역에 포함된 모든 원소들이 단 하나의 함수값에 대응하므로 그것은 상수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의역의 범위를 잘 조절해서 그것이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 상수함수 또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